어떻게 해서 유럽 구매 대행을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저는 유럽 구매 대행을 처음부터 사업을 열심히 시작하려고 아니면 사업가가 되려고 한 건 아니에요. 20대 초반부터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근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첫 복귀 기념으로 굉장히 스페셜한 게스트를 초대를 했습니다. 바로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요, 유럽 구매 대행이라고 키워드를 딱 누르면은 바로 나오는 그분이에요. 저희 옹꿈사 그리고 투트랙 채널에는 아시다시피 유럽 구매 대행 관련된 컨텐츠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92년생 정 사장님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정 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투트랙이라고 합니다. 예. 정 사장입니다. 본인 채널처럼 세게 하세요. 저 2019년에 창업을 시작했는데 구매 대행 유튜브를 그때부터 하시고 계셨던 분이 옆에 계세요. 연예인분이 옆에 계시는데 너무 떨려갖고 지금 말을 못 하겠는데. 아닙니다. 오늘 주인공은 정 사장님이시고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정 사장님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투트랙 대표님 채널에 나와서 너무 영광이고요. 나이는 31살 먹었고 만으로 29살입니다. 유럽 구매 대행하고 있는 92년생 정 사장 채널의 정 사장이라고 합니다. 정 사장님은 유럽 구매 대행으로 굉장히 이 씬에서 되게 핫한 분이시거든요. 저희 제작진들이 정말 어렵게 섭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살짝 긴장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드려야 돼서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정 사장님께 촌철살인과 같은 질문들을 많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2년생이요? 2년생? 네. 그쵸. 92년생이면 원숭이띠? 네, 원숭이띠입니다. 와, 저도 원숭이띠예요. 너무 반갑네요. 알고 보니까 저희 팀장님도 원숭이띠더라고요. 네, 어리다고 하시는데 제 채널에서는 지금 92년생이 맞냐고 지금 소명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소명 요구를 저 정품 소명 요구를 해야지 저한테 와가지고 이 소명 요구를 아니 저도 정 사장님 채널 진짜 많이 봤는데요. 정 사장님 실제로 보면 진짜 어려 보여요. 제가 처음에 그 영상 봤을 때 썸네일 그 상단에 있는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 예. 네, 그거는 진짜 저보다 형님인 줄 알았어요. 그 장면만요. 실제로는 되게 어려 보이세요. 어떻게 해서 유럽 구매 대행을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저는 유럽 구매 대행을 처음부터 사업을 열심히 시작하려고 아니면 사업가가 되려고 한 건 아니에요. 20대 초반부터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주된 일은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었고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돈이 많지는 않으니까 돈을 벌면서 어릴 때 뭐 돈 벌려면은 몸으로 하는 일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몸으로 하는 일을 하다가 구매 대행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2019년 8월쯤에 제가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 그때 당시에 돈이 많지 않았어가지고 아침에는 배달 대행을 뛰고 저녁에는 새벽 쿠팡맨을 뛰었었어요. 뭐 하루 종일 일만 하다 보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게 다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둘 다 운전이고 그렇다 보니까 쿠팡맨 할 때도 사고를 몇 번 냈어요. 1톤 트럭 타고 딱 가면은 뒤에 시야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뒤에 차도 박고 제가 하던 지역이 산지 지역이어가지고 산만떼기 올라가다가 막 떨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렇게 사고도 좀 나고 했었는데 그 사고는 뭐 별거 아니었죠. 배달 대행 하다가 뭐 사실 오토바이 사고 한 번 나면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제가 배달 대행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달에 우리 팀에 1명 정도는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마 배달 대행 하시는 분들도 여기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있을 건데 설마 나는 안 나겠지. 왜냐면 저는 막 코를 많이 뛰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안전하게 돈만 벌자. 왜냐하면은 피곤하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정신 집중 안 하면 안 된다. 또 본업은 또 공무원 수험생이었으니까 더 네네. 그러셨겠네요. 네, 그래서 조심한다고 했는데 사고가 나는 바람에 손이 이제 많이 부러졌어요. 손의 앞과 뒤가 이렇게 돌아가는 사고가 났었고 분쇄골절이라고 하거든요. 분쇄골절이 나면 손이 떨어져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여기랑 여기가 분리돼 있는 거죠. 살과 근육으로만 딱 지탱하고 있다라는 거네요. 네, 119에 실려가니까 남자 간호사분이 제 손을 맞지도 않고 그냥 생으로 돌려요.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러세요? 이러면서 아파 죽겠는데 그 딱 돌리더만은 수술해야 됩니다. 수지 접합해야 됩니다. 수지 접합이라는 단어를 그때 당시도 몰랐어요. 근데 돌려가지고 이제 꿰매고 여기 철심 받고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 손에 이 각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손에 이 각도가 안 나오면 내가 물건을 들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서
그때 생각나니까 눈물 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신사임당님 유튜브가 창업 다마고치 시리즈를 연재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때 구매 대행이나 뭐 위탁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컴퓨터로 하는 사업은 내가 손가락만 가지고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구매 대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굉장히 중국이 되게 핫했는데 그 뭔가 이 핫한 것을 냅두고 갑자기 또 유럽으로 전환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유럽을 처음 선택한 이유가? 중국을 해보신 거 아니고 유럽부터 시작하신 거잖아요. 처음에는 구매 대행 정보를 검색하면 다 중국밖에 안 나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중국부터 시작했어요. 네. 네. 보통 중국 구매 대행 한다는 강의를 가면 네. 배대지 사업과 연계된 강의나 아니면은 프로그램과 관련된 강의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강의들을 들어도 내가 물건을 팔 수 있는 능력이 잘 생기진 않더라고요. 네. 차라리 대표님 유튜브를 본 게 더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왜냐면 제가 2019년 9월 9일날 사업자를 냈는데 대표님이 2019년 초부터 이미 유튜브를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거의 다 봤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좀 나이가 먹어서 못 보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로 소중했었고 소싱에 대해서 얘기하는 유튜브는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대표님 유튜브도 보고 그랬는데 중국 아이템은 처음에는 많이 올리긴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상품명도 되게 다양하게 지어야 된다. 뭐 중소형 키워드를 이용해갖고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그때도 막 나오고 아이템 스카우트 이런 것도 막 나오던 시절이었는데 도저히 나는 모르겠다. 근데 나는 노가다는 자신이 있는데 약간 중국은 창의력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막 검색을 하다가 유럽 구매 대행 강의가 있어서 저도 강의를 듣고 시작을 한 거고요. 지금 같이 동업하고 계시는 사장님의 강의를 들었었어요. 오, 네. 유럽 구매 대행은 그러면 창의력이 덜 필요한 비즈니스인가요? 브랜드 위주의 사업인 거죠. 미국이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브랜드 위주의 사업이고 브랜드 위주라는 건 그 브랜드가 마케팅은 일부분 다 해주는 형식이란 말이죠. 보통은 브랜드랑 그 다음에 모델 번호만 치면은 상위에 노출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내가 상품을 많이 등록하면은 수익이 나오는 그런 구조였단 말이에요. 오, 맞습니다. 중국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키워드를 활용해서 정말로 내 상품을 사람들이 검색을 할 수 있게끔 최적화 만들어주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은 그런 부분이 참 특화되어 있어서 자기가 어떤 좋은 상품을 발굴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액이 등락폭이 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유럽 구매 대행을 시작하신 지 2019년도부터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셨으니까 벌써 횟수로는 4년 차가 되는 이제 중견 사업가가 되셨어요. 구매 대행도 사업이잖아요. 네. 사업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혹시 있으셨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보고 조금 생각을 해봤었는데 제가 인생을 좀 남들보다 힘들게 살았는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예. 하지만 공부를 하고 주입식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고시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너무 힘든 시간들이었고요. 그리고 몸을 쓰는 직업들도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살면서 제일 편했던 날이 언제냐 하면 군대 갔을 때. 군대 있을 때가? 네. 아니 군대 갔을 때가 밥 주지, 재워주지, 예, 재워주지, 옷 주지. 예, 상병장 되면 들러붙어서 자지. 얼마나 좋아요. 예. 근데 이등병 때도 저는 이렇게 안 힘들었거든요. 그 전에 제가 뭐 몸쓰고 하는 직업들보다는 안 힘들었어요. 삽질하는 게 행복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구매 대행을 한 첫 시작 시점, 첫 주문이 들어올 때까지는 저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뒤 첫 주문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너무 행복하다. 진짜 명언입니다. 정말 힘들게 이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주체적으로 주인공이 돼서 내 일을 하니까 이제 힘든 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앞으로 쭉 어려움 없이 가시겠는데요, 진짜? 예,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는데 예, 구매 대행도 사업인지라 구매 대행에서 제가 힘든 건 없지만 선택의 기로에 있는 순간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누가 좀 선택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쵸. 네, 뭐 그런 거는 있죠. 맞아요. 네. 사업은 선택의 연속이고 또 그 결과를 또 오롯이 또 대표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힘드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여쭤볼게요. 우리 정 사장님의 유튜브를 딱 보게 되면은 돈을 되게 많이 벌었어요. 제가 이제 꼼꼼하게 다 봤단 말이에요. 네, 제가 쉬면서 92년생 정 사장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고등학교 자퇴 이후에 검정고시, 그리고 공무원 경찰 간부 시험, 또 이렇게 또 전한길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하시는 또 우리 정 사장님이시고, 되게 숱한 이런 사연이 있는데 진짜 아직 만 3년은 안 된 거잖아요. 아 그쵸.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파트가 두 채.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어제는 LCT에서 플렉스. 진짜 그 밑에다 또 애교스럽게 사실 제 집은 아니고요. 요거 잠깐 뭐 그냥 재미있게 한번 한 거예요. 뭐 예쁘게 봐주세요 하더라고요. 또 이런 위트도 있으시고 돈 많이 버셨죠. 하시면서 밝혀진 거는 월 매출 1억 막 이렇게 광고는 하는데 조금 더 있긴 있어요. 그렇죠. 네, 오픈을 해도 좋긴 하지만 제가 이게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요지는 뭐냐면, 이렇게 시작을 한지 어떻게 보면 좀 오래됐으면 오래됐고 좀 짧으면 짧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노력만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충분히 정 사장님처럼 젊은 나이에 큰 부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네네. 유럽 구매 대행에서. 네. 예. 노하우요. 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공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 뭐 공개야 제가 다 해드릴 수 있는데, 일단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중국 구매 대행을 하시다가 넘어오시는 분들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제 채널은 좀 그런 형식으로 조금 구성이 돼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라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들어오시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트랙 대표님의 유튜브에도 정보가 많을 것이고, 다양한 온라인 사업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채널들이 많아요. 예. 그런 채널들에서 내가 무슨 사업을 정확하게 할지, 구매 대행을 할지, 뭐 국내 위탁을 할지,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딱 정하고, 구매 대행을 한다면 어느 나라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딱 정해서 진행을 하는 게 참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구매 대행도 시작했었고, 그 다음에 유럽 구매 대행도 같이 했지만, 유럽 쪽 물건이 첫 주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게 처음에 딱 기반을, 시스템을 안 잡아 놓으니까 나중에 제가 하면서 시스템을 잡아가려니까 이게 막 자꾸 틀어지더라고요.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만의 틀을 잡아놔야 그게 나중에 노하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조금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시고, 그러니까 고민을 한다는 게 소싱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보를 찾는 게 아니라, 구매된 영상에는 소싱 영상만 대부분 다 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사업을 함으로써 어떻게 할지, 목표 매출은 어떤 건지, 나는 이 사업을 워라밸을 즐기면서 할 건지, 아니 워라밸을 안 즐기고 진짜 빡세게 일만 할 건지, 그런 것들도 다 정해서 들어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처음부터 구매 대행 내가 이제 컨셉을 확실히 잡고 네. 가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비즈니스가 맞는지도 정하고, 그리고 정했으면은 그 플로우를 쫙 한번 공부도 네.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해봐도 늦지 않다, 뭐 괜찮다, 이런 거죠. 그래야 조금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강의도 하지만 수강생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처음부터 다져 나갔던 사람들이 확실히 조금 더 효과가 더 좋은 것 같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 얘기를 저는 제 유튜브에서는 좀 많이 해요. 이 구매 대행을 할 때도 그러니까 뭔가 하나 공부를 하면 그 과정들을 좀 더 쉽게 처리하는 방법을 생각해봐라. 그리고 주문 발주를 할 때도 내가 A부터 Z까지 어떻게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자꾸 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지, 생각을 안 하고 하는 대로만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게 자기 게 아니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 강사 탓만 하게 돼요. 결국에는 매출이 안 나오면은 노력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잘못 가르쳐 준 거야,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남들이 하는 게 좋아 보여서 시작하지 말고 그냥 결정을 했다면 정말로 A부터 Z까지 쫙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거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좀 공부를 좀 더 한 다음에 진득하게 앉아서 한번 시작을 해봐도 되고, 그 이후부터 이제 소싱 영상도 뭐든 하면서 정보도 수집해라, 뭐 이런 느낌이신 거네요. 네네네. 너무 심오한 얘기. 아니에요. 심오하잖아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너무 심오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처럼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알 것 같거든요. 저도 그래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고 기본이 이제 없으면 그냥 꼼수나 노하우만 배워서 하려고 하면은 분명히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정 사장님도 그 의견에 동의하시는 거죠? 예, 그럼요. 그 유럽 구매 대행을 본격적으로 하는데 혹시
정 사장님은 유럽 구매 대행 소싱처가 따로 있나요? 다들 아시는 아마존 독일로 시작을 많이 하죠. 아마존 DE. 네. 오. 그 부가세는 다 환급을 받으세요? 환급을 받으려고 노력하죠. 노력하죠. 네. 120% 해주는 데는 없죠. 20%까지 해주는 데는 거의 없죠. 우리 국내 사업자들한테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유럽 상품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질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존도 글로벌 직구가 되는데 다이렉트로 사서 고객한테 보내주면은 처음부터 부가세 2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데 굳이 배대지를 거쳐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 아는데 정 사장님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주세요? 아마존 직배송이 나오면 아마존 직배송을 하면 되죠. 근데 배대지로 가는 이유는 배대지에서 검수하는 거를 무시를 못하고요. 그리고 배대지의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검은머리 유럽인을 이길 수 있는 요율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아마존 말고도 이제 직구를 대행해주는 데가 많은데 우리가 이제 배대지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해도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저는 진짜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배대지는 현지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배대지에서 물량이 많아지면은 분명히 나한테도 좋은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배대지 사장님이 이제 여러 셀러들을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도매 셀러 분들을 연결시켜 주거나 그런 것들도 기회가 좀 쏠쏠치 않게 있지 않나요? 그쵸. 그런 기회들도 분명히 있지만 유럽 현지에 있는 그 현지 사업자들은 그거를 악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요? 네. 만약에 주력 아이템이 물건이 많아져요. 그러면은 그 주력 아이템을 자기들이 카피해서 뺏어가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대량으로 쌓아서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곳에 가격을 다 후려쳐서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런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유럽 현지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배대지 사업이 되게 힘든가 봐요. 그 배대지 사업이 그 세금적인 문제들도 엄청나게 많고 그 배대지가 2년을 못 가는 경우를 좀 많이 봤거든요. 이제 사업한 지 한 3년밖에 안 됐는데 거쳐온 배대지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배대지가 정말로 진즉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몇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 현지 사업자들을 이기는 게 우리가 쉽지 않구나. 소싱을 하면서도 느껴요. 어떻게 저 가격이 나오는 거지? 물건을 팔려고 했을 때 너무 가격이 낮은데? 내가 지금 아마존에서 떼오는 가격보다도 더 낮은데? 배대지 배송비하고 다 합쳐갖고 이거 어떻게 가격이 나오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유럽도 마찬가지네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그렇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상품들은 포기하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아니면은 한번 올려보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제가 투트랙 대표님의 영상을 많이 봤고 저도 도움을 많이 받은 입장에서 올리라고 하시잖아요. 네. 네. 저도 올리라고 합니다. 근데 팔려요. 그쵸? 네. 그래도 팔린단 팔려요. 말이에요. 네. 아무리 사람들이 브랜드로 검색을 하고 모델명으로 검색을 해도 내 가격이 최저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최신성이든 뭐 로직이든 뭐 내게 노출이 돼서 내 걸로 그냥 구매해 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고민만 하지 않고 그냥 고민할 시간에 그거 올리고 다른 상품 또 올리고 이런 게 낫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를 잘 모르셔갖고 초보분들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분 중에 하나라거든요. 그렇죠. 그 가격이 안 맞는데 왜 자꾸 팔릴 만한 물건을 어떻게 찾아내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굳이 우리가 그 상품만 팔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대량으로 후려치는 상품들을 굳이 팔 필요 없고 다른 상품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대량으로 후려치는 그 상품에 파생된 상품들도 많을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아직까지는 노다지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유럽의 브랜드에 대해서 처음부터 모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전혀 몰랐잖아요. 네, 명품도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공부하신 거예요? 다 제가 직접 사본 건 아니고요. 저도 못 본 물건들이 대부분이고 근데 유럽은 명품들이 많고 그리고 고가 브랜드들이 되게 많잖아요. 찌나 에르메스 이런 브랜드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네, 전혀 모르는 상품들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올리니까 팔리네? 팔렸는데 이 상품이 뭐지? 고객이 저한테 질문을 하네? 이 브랜드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다 알게 된 거죠. 역시 경험만한 공부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유럽을 시작을 했을 때 사실 저는 바버도 뭔지 몰랐어요. 바버가 뭐예요? 바버 그 머리 자르는 그 남자 그 자켓 되게 유명한 게 있는데 그렇게 뭐 비싸지는 않은데
그런 브랜드들이 있는지도 몰랐고. 바버가 브랜드예요. 네, 브랜드예요. 지금은 예전처럼 유명하지 않잖아요. 헌터 부츠가. 예. 저 이제 시작했을 때만 해도 헌터가 대한민국에서 이제 갓 나왔을 때였어요. 컨트리 에타이어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제일 쌌어요. 헌터가. 거기서 막 무지하게 팔고 막 그랬었거든요. 헌터가 지금 미국 쪽 아니에요? 유럽 브랜드 아니에요? 영국 거? 제가 최근에 그 촬영하면서 통계 뭐 봤는데 미국에 지금 제일 많이 팔리는 제일 많이 팔리는 아이템 2위에 헌터 붙여 헌터 있어요? 네. 헌터가 나라별로 가격이 다 달라. 그리고 없는 사이즈도 많고 요즘엔 일본 쪽에서도 헌터가 그렇게 많이 나갔어요. 네, 저도 몰랐는데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진 브랜드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제일 싼 게 아니라 어떤 나라가 가장 많이 그것을 수입하느냐에 따라서 MOQ가 올라가니까 가격이 달라진다. 맞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비비안 웨스트우드가 진짜 싸거든요. 네. 거기서 제일 많이 수입을 하니까 거기 밴더의 힘이 엄청 센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다운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비비안 웨스트우드 많이 팔리죠. 근데 지금은 브렉시트 때문에 예. 저희는 영국은 다 철수해가지고 맞다. 파운드지 거기는요. 예. 제가 옛날에 블랙시트 때 앉은 자리에서 500 까먹었잖아요. 환율이 변동되는 바람에. 왜냐면 달러가 그때 1,100원 초반이었나 1,000원대 초반이었나 그랬었어요. 앉은 자리에서 하루 만에 200원인가 300원 올랐어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결제했던 것들이 이제 청구가 되잖아요. 청구된 가격이 200~300원 올라가니까 다 역마진 난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은 다 유로로만 결제하시겠네요? 네, 저는 지금은 EU 국가들 위주로만. 네. 유럽이면은 한 나라만 특정되진 않잖아요. 네. 나는 이 나라까지 한번 해봤다. 있어요? 저는 제가 판매는 해본 건 아닌데 직구는 한번 해본 적 있거든요. 네.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에서 제가 나이키 한정판 신발 한번 사본 적 있어요. 저는 그거는 있어요. 터키가 한번 대란이 일어난 적이 있어서 터키는 우체국을 이용을 하면 EMS로 넘어올 때 관부가세가 잘려서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본 적이 있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유럽은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과 완전 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에는 결은 다 똑같다. 그럼요. 네. 일본과 미국 하듯이 똑같이 들어와서 오셔서 하는 거지. 거기서 약간 부가세나 뭐 EU FTA 문제만 살짝 섞이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150불이죠 여기도. 네, 150불이고 저희 채널에서 그 300만 원 벌기 프로젝트 영상에서도 그대로 미국이랑 저기 일본도 같이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가장 많이 그래도 소싱하는 처가 아마존이고 두 번째는 혹시? 두 번째는 이제 서드 파티 업체들. 유럽에는 전통적인 서드 파티 업체들이 되게 많아요. 그것도 독립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네. 독립몰로 되어 있는 뭐 각각의 편집샵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 네, 편집샵도 있고 각각의 그 카테고리에 맞는 업체들이 있어요. 전자제품이면 전자제품만 하는 업체가 있고 화장품이면 화장품만 하는 업체들. 뭐 미국으로 말하면 뭐 베스트바이나 네.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 엔드클로즈 같은 것도 네네네. 많이 하시죠? 네. 뭐 저는 안 하는데 그런 업체들을 구글에서 그냥 구글링으로 다 찾을 수 있거든요. 네. 이거 진짜 여러분 노하우예요. 구글 적혀 있는 게 있어요. 1부터 막 숫자가 다 적혀 있는 게 있어요. 하나 검색해 놓고 1부터 20페이지까지 다 찾아보면은 서드 파티 업체들이 나옵니다. 네. 혹시 한국 카드를 뱉거나 뭐 그러지는 않나요? 뱉는 데도 있고 사기당하는 데도 있는데 뭐 페이팔만 잘 되면 네, 대부분 페이팔 분쟁 해결 센터에서 다 해결해주기 때문에. 혹시 페이팔이 한국 페이팔이 아니라 그 나라 페이팔만 받는 그런 데도 좀 있지 않나요? 지금은 페이팔이 다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페이팔로는 거의 진 다 돼요. 여러분 제가 좀 깊숙이 물어봤습니다. 어렵게 모셨는데 그냥 대충 후루룩 하고 보낼 수는 없잖아요.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네, 제가 지금 옆에 연예인 분이 계시니까 생각이 아무것도 안 들어요. 그러세요. 하나하나 다 여쭤보시면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키 매니아 같은데 가보시면은 유럽에서 산 한정판이다 뭐 이런 게 많더라고요. 네. 저도 네덜란드에서 옛날에 어떤 나이키 신발도 구매 한번 해보고 그런 적 있었거든요. 그런 거 보니까 생각보다 유럽에서 우리나라에 없는 사이즈가 많이 판매가 되거나 그리고 한정판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추천하시나요?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재고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네. 그거를 하시는 분도 분명 있어요. 그리고 저희 그 뭐 파트너 사장님들 중에서도 분명히 나이키나 이런 주력 브랜드, 저희는 A급 브랜드라고 하거든요. 그 A급 브랜드를 취급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분들은 밤에 잠을 못 자요. 그것도 이제 주문 들어오면 바로바로 사야 되니까. 시차가 있고 주문 들어오면 바로 사야 되고 무슨 쿠폰
모으는 게 되게 힘들다 하더라고요. 갑자기 반짝 쿠폰이 떴는데 그걸 사용해가지고 써야 마진이 뭐 10%가 더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하루 종일 2시간 자고 컴퓨터 쳐다보고 계시는 분들은 그 사업이 가능해요. 그 나이키 이런 쪽은 많이 어렵더라고요. 네. 그것도 있지 않나요? 유럽에 혹시 자주 쓰는 쿠폰 사이트 있나요? 캐시백 사이트들 있죠. 네. 그것도 좀 소개시켜 줄 수 있으세요? 유럽 쪽 캐시백 사이트 해보셨어요? 네. 캐시백을 모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환급 받는 게 어렵죠. 환급을 유럽 계좌로만 환급이 돼요. 페이팔로 안 돼요? 해보니까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하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페이팔로 다 쌓였어요. 네. 쌓였는데 리셀러라고 돈을 안 빼주더라고요. 아,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래서 폰 사이트 같은 경우는 한번 써볼 만한데 적립해갖고 돈을 다시 받는 거는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네. 그건 좀 잘 알아보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럽에서 상품 보다 보면은 예쁜 상품 진짜 많지 않나요? 그쪽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유럽 유럽 상품을 뭐 반품도 많이 받아보고 뭐 명품도 반품이 들어오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 왜 사지 이런 느낌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처음에는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제 반품 같은 거 갖고 오면은 저희 직원들도 이거 혹시 대표님 이거 제가 좀 싸게 살 수 있을까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제가 니 그냥 가지라 막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직원은 지금 몇 명 정도 계세요? 지금 8명입니다. 예. 와, 8명이요? 네. 1억 매출 거짓말이야. 8명 월급을 줄 수가 없어. 네, 도대체 매출이 얼마길래 8명이나 직원을. 저를 알려주셨던 네. 제 은사님이랑 같이 동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파트가 나뉘어져 있어요. 두 사업체가 같이 쓰고 있는 입장이라서 8명이나 있는 거고 뭐 이거는 제가 뭐 어디서도 말씀을 드린 적은 없지만 구성이 이래요. 브랜딩하고 영상을 제작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 사업에 대한 직원이 2분이 계시고요. 다음 주에 PD님이 또 오세요. 네, 그래서 총 3명이시고 저랑 동업하시는 딩 사장님의 개인 쇼핑몰의 직원분이 2분이 계세요. 네. 저와 그 사장님의 발주를 담당하는 직원분이 또 1분이 계신 거고 2명은 제 개인 상품 등록하는 직원분, 마케팅하는 직원분. 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좀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정 사장님의 하루 일과는 보통 어떻게 되세요? 아, 하루 일과요? 예, 좀 궁금해요.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사람들의 하루 일과. 유튜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업도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하잖아요. 유럽 구매 대행에 관련해서는 하루에 1시간 정도. 네. 1시간만 해도 이렇게 매출이 나올 수 있구나. 지금은 이제 다른 사업들을 많이 하니까 유지하는 선에서 하고 있는데 유지하는 선에서 하고 있어도 아직까지 떨어진 적은 없어요. 15분 정도는 제가 직접 소싱을 하고 CS 들어온 것 중에 제 돈이 나가는 것들 결제해주고 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런 게 한 1시간 정도 되고요. 지금은 유튜브 촬영을 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영상 사업이랑 그다음에 다른 뭐 종합몰이나 쇼핑몰 사업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표님 그 실례가 안 된다면은 유럽 구매 대행 말고 또 다른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예, 뭐 주는 이제 지금 유튜브 촬영이고 그리고 교육 영상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클래스 101이라는 그 거기서 강의를 해보니까 저작권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리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자기네 컨텐츠잖아요. 그건 네. 다. 저는 약간 불도저 같은 성격이라서 내가 이 사업을 그냥 해버려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저렇게 하느니 내가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돈 버는 이런 컨텐츠를 잘하는 분들을 모아서 플랫폼을 내가 만드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도 영입 좀 해주세요. 원래 또 크게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옆에서 뭐 아닙니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아닙니다. 그거를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예.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은 사람들이 알면 좋죠. 네, 네. 저는 여기서 지금 너무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어가지고 다 말씀드리려고 온 거거든요. 저는 이 제안을 받았을 때 너무 가슴이 뛰고 메일 하나 받았는데 그 보자마자 직원들한테 와 투투행님이다 어떻게 내가 여기에 첫 출연을 하게 됐어 막. 아니에요. 우리 그냥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사업하는 이야기 하는 건데요. 네, 근데 직원들은 투트랙이 뭐야? 이러면서 그치. 모르니까 관심이 없어요. 네, 직원들 관심이 없어요. 네. 저희 같이 하시는 사장님도 되게 존경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다
그래도 공감을 받았죠. 같이 하는 사장님한테. 아, 감사하네요. 하시는 사업 다 잘 되셨으면 좋겠고,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유럽 구매 대행 쪽에 관심을 갖게 될 거예요. 네. 그럼 그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뭐 유럽 구매 대행을 하시던지 아니면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이렇게 다른 뭐 사업을 하시더라도 정말로 노력 많이 안 하면 안 되는 직업입니다.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시려면은 마음을 먹고 들어오셔야 돼요. 부업이라 하더라도 생각보다는 손이 많이 가는 직업이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을 져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제 인생 살기도 바쁜 사람이라서 제 채널에 오셔서 뭐 보고 가시고 투트랙 대표님 채널에 오셔서도 많이 정보를 얻어 가시지만 결국에는 본인 인생은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 예, 정말로 깊은 고뇌와 성찰이라고 하나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맞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세요. 근데 제가 촬영하면서 느낀 건데 인간적인 면이 되게 많으세요. 참 선한 의지를 가지고 또 비즈니스를 하시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도 계속 알고 지내고 싶은 사장님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촬영 소감은 어떠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떨렸어요. 너무 떨리고 지금도 너무 떨리고 옆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대표님이 이 유튜브를 계속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유튜브를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서 안 하고 싶은데 영상도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존경스럽고 제가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은 대표님과 같이 할 수 있는 게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저도 진짜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유럽 구매 대행 쪽에 정통하신 정 사장님을 모시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제 채널에도 분명히 구매 대행 관련된 영상이 진짜 많고 정보도 많지만 92년생 정 사장님 채널에도 굉장히 좋은 영상이 많으니까 두 채널 다 모두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 사장님과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족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